어떻게 보면은 직관적으로는 간단한데 증명을 할 때는 조금 생각을 해서 써야 되는 첫 번째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책에 바틀 책에서 2.3에 나온, 그리고 우리는 2.2로 얘기를 할 completeness of R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얘는 개념은 잡기가 쉬워요. 근데 증명을 엄밀하게 쓰는 거는 조금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해석개론에서 증명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파트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극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할 내용은 실수집합의 한 가지 특성입니다. 그 특성을 우리가 completen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이것도 역시 한자라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임용고시 같은 걸 준비하거나 이러면 한자 용어를 봐야 되니까 한글로는 이렇게 완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ompleteness가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실수를 직접 정의를 하고 싶긴 한데, 그리고 정의를 당연히 우리가 학부 2학년 때 배웠던 수학이나 아니면 진짜 무식하게 이제 2학년 때 배웠던 수학 중에 어려운 건 별로 필요 없고요. 이퀴버런스 릴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긴 있는데 그것만 사용을 하면 증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길어요. 그리고 그렇게 긴 거를 굳이 해석개론에 앞에서 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부 해석학에서 특히 해석개론이라는 이름이 붙은 과목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같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집합이 증명 없이 이 조건, completeness를 만족한다고 하자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해석학을 출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completeness가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해석개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수가 가져야 될 특징이다. 뭔가 유리수들의 극한으로 나타나는 수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극한을 아직 정의를 안 했으니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개념들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얘기입니다. 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동치 명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집합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수열을 배운 다음에 수열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같은 동치 명제가 있다. 라고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 해석개론에서는 수열을 먼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제 배우고 나면 똑같습니다. 근데 집합이 좀 더 눈으로 보기 쉬우니까 집합을 먼저 하려고 해요. 자, 새로운 정의입니다. S가, 이 정의가 진짜 중요해요. 이 정의랑 두 번째 정의가 여기 있는 거 말고 다음으로 할 정의가 중요하고요. 그 두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명제, 증명, 명제, 증명 이렇게 되는데,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예제를 보고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그러면은 그 다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명제는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S가 실수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라고 합시다. 우리 이렇게 썼지만 나중에는 더 간단하게 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let S가 R의 서브셋인데 공집합이 아니라고 하자 라고 나중에는 쓸 겁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완결성을 갖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썼어요. S라는 집합이 S is said to be 하면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얘라고 부르자 잖아요.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S라는 집합이 bounded above라고 하자 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얘는 한글로는 위로 유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bove니까 위로 bounded,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건을 봅시다. 조건 보고 겁먹지 말고요. 예제를 보면 엄청 쉽습니다. 어떤 M이 존재해서, 큰 M이, 캐피털 M이 존재해서 집합 S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더 클 것. 그래서 S에 있는 원소를 이렇게 수직선에 놨다고 칩시다. 그 원소들보다 더 큰 M이 있으면, 모든 S에 있는 원소들 다보다 더 큰 M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집합 S를 bounded above, 위로 유계
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M이 여기 there exists라고 그랬으니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존재할 필요는 없어요. 무지무지 많이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S의 모든 원소보다 100이 크다고 합시다. 그럼 100도 이 조건 만족하고 101은 100보다 크니까 101도 이 조건을 만족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M이 있으면 S의 집합의 원소보다 전부 큰 M이 있으면 우리가 그 M이라는 놈을 M이라는 친구를 어퍼 바운드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한글로는 상계라고 부릅니다. 자, 예제가 그 정의가 줄줄줄 나오는데 정의를 보기 전에 간단하게 예를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간단해요. S가 바운디드 어보브가 뭐냐? S에 있는 모든 원소들보다 큰 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집합 5개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집합은 이 5개가 전부입니다. 여기 쓰지 뭐. 자, 이건 뭐냐면 S가 2보다 전부 작은 집합이에요. 맞죠? 2는 안 들어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3을 생각을 하면 그 3이 S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야? S1은 바운디드 어버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어퍼 바운드를 찾아라. 여기에 있는 모든 것보다 큰 게 다 어퍼 바운드예요. 따라서 어퍼 바운드를 한번 찾아봅시다. 따라서 2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 하나하나 다 봐도 2보다는 작잖아요. 작거나 같아도 되는데 확실하게 작잖아요. 3, 100, 만 이런 것들이 다 어퍼 바운드입니다. 맞죠? 별거 없죠. 자, 나머지 네 집합에 대해서도 봐봅시다. 얘는 뭔가 예를 들어 100 같은 거 생각을 하면 S2에 있는 원소들보다 전부 다 크잖아요. 얘도 바운디드 어버브구나. 이 위에 빨간색처럼 생긴 어퍼 바운드는 굳이 생각할 필요 없겠다. 뭐 다 잡을 수 있잖아요. 35 어퍼 바운드 맞잖아요. 2 어퍼 바운드 맞잖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수보다 S2에 있는 모든 원소들보다 2가 크거나 같으니까. 맞죠? 얘 봅시다. 얘 어퍼 바운드가 있나? 즉 바운디드 어버브인가?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는 다 1보다 작아 보인다. 작거나 같아 보인다. 그죠? 당연히 바운디드 어버브겠네? 얘는 어디 보자. 제곱해서 2보다 작은 원소. 우리 이 원소 정확히 나타낼 수 있어요.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지. 당연히 2보다 작잖아요. 바운디드 어버브입니다. S5는 자연수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되지? 봅시다. 얘는 어떤 실수를 잡아도 그 실수보다 큰 애가 있잖아요. 그쵸? 어떤 실수를 잡아도 그 실수보다 큰 애가 있으니까 100이 있나? 100보다 큰 S5의 원소가 있어요. 만이 있나? 만은 안 될까? 만보다 큰 S5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바운디드 어버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야 되겠네. 바운디드 어버브가 아니다. 간단하네요. 그냥 이렇게 5개의 이그젠플들을 아주 간단히 봤습니다. 그래서 1, 2, 3, 4에서는 바운디드 어버브니까 어퍼 바운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 있어요. 무한개 있어요. 이거 뭐야? 2도, 3도, 4도, 100도 5 곱하기 루트 2도 다 어퍼 바운드잖아요. 얘는 어퍼 바운드가 없습니다. 그쵸? 바운디드 어버브가 아니니까. 자, 원래대로 돌아가 봅시다. 근데 그래서 이 정의를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고 나면
위로 말고 아래로도 똑같은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원소가 있어서 그 원소보다 그 원소인 스몰 m보다 캐피털 S의 모든 원소가 크거나 같다. 여기서 그냥 부등호를 다 바꿔놓은 것, 그거를 우리가 바운디드 빌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버브의 반대가 빌로우니까요. 한번 써봅시다. 똑같은 얘기라서 그냥 땡땡하고 쓰고 싶은데 써도 되는데 처음이니까 역시 길게 써봅시다. 위에랑 완전히 똑같은 스테이트먼트예요. S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바운디드 빌로우라고 하자. 얘는 한글 번역이 어떻게 될까? 여기서는 위로 6개니까 당연히 아래로 6개겠습니다. 아래로 6개. 그래서 이 위 조건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얘는 S보다 큰, S의 모든 원소보다 큰 놈이 있을 것. 얘는 캐피털 S의 모든 원소보다 작은 놈이 있을 것. 천천히 써보죠,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컴플리트니스에서 가물가물 헷갈려가지고 한 학기 동안 해석개론을 굉장히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지 말고요. 그래도 최소한 아주 기본적인 건 알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쉽게 느낄 만한, 최소한 명제 자체는 쉽게 느낄 만한 정리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다다음 주에 뭘 배울 거냐면, 다음 주에 뭘 배울 거냐면 n분의 1이 극한은 0이다 뭐 이런 거 증명할 거예요. 근데 증명을 안 했다 뿐이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거니까. x를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이다, 이건 다 알잖아요. 증명을 안 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스몰 m이 있어서 스몰 m이 S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작거나 같을 것. 대문자 소문자 잘 봐야 돼요. S보다 m이 작거나 같을 것.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거네요. 맞죠? 이런 m은 로어 바운드라고 부릅니다. said to be, cold 똑같은 겁니다. 네. S의 로우 바운드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 하계라 그러고요. 상하니까 얘는 위로 6개니까 아래로 6개라고 그럽니다. 네, 뭐 별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둘 다 만족하면 위로도 S에 있는 모든 원소를 위로도 이렇게 딱 가둘 수 있고 바운드 시킬 수 있고, 아래로도 가둘 수 있으면, 바운드 시킬 수 있으면, 바운디드 어버브고 바운디드 빌로우면 우리가 어버브 빌로우 다 빼고 양방향으로 다 바운디드니까 바운디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S가 바운디드 어버브고 바운디드 빌로우면 우리가 바운디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적고 얘기합시다. 뭐 어려운 내용 없고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 이게 되게 좋으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바운디드라고. 한글로는 유계입니다. 유계. 그래서 개 하면은 한 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개가 그 되게 유명한 만화인 드래곤볼의 그 개왕신 할 때 그 개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한 개 위로도 한 개가 있고 아래도 한 개가 있다. 그래서 유개예요. 있을 유자 써가지고. 그래서 이겁니다. 그 바운디드가 아니면 우리가 언바운디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S가 괜히 길죠. 다음에는 여러분이 해석개론에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이런 것들 다들 짧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S가 바운디드가 아니면 S를 언바운디드라고 부르자. 유계가 아니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운디드 어버브더라도 바운디드 빌로우가 아니라서 바운디드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자, 아까 예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아까 예로 잠깐 돌아가 봐요.
빨간색 필요 없으니까 지웁시다. 바운디드 빌로우인가를 살펴봅시다. 이 5개의 얘가. 2보다 작은 애 바운디드 빌로우인가? 아니, 얘는 잘 모르면 그냥 수직선을 그려요. 물론 증명은 아닙니다. 증명은 이건 맞지 뭐. 증명이. 자, 얘는 이렇게 되잖아요. 2보다 작은 애들의 모임이잖아요. 제일 작은 원소가 없잖아요. 그쵸? 어떤 실수를 뽑더라도 그 실수보다 작은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운디드 빌로우가 아닙니다. 그쵸? 그쵸? 자, 그래서 바운디드 빌로우가 아님을 증명해라. 그럼 어떡해요? 이게 왜 아니야? 바운디드 빌로우려면 S보다 작은 S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작은 M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M을 어떻게 고른다고 할지라도 그 M보다 작은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M-1을 생각을 하면 이거는 S1에 들어있네? 아니지. M-1이랑 0 중에 작은 놈을 생각하면 얘는 무조건 S1에 들어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얘를 알파라고 하면 근데 얘는 M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스몰 m은 로어 바운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뭐라고 썼는지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제 내가 방금 얘기하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면 그냥 한 학기 동안 해석기로는 다 한 겁니다. 좀 더 어려운 걸 증명해야 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래요. 자, 우리가 되게 간단한 거 보이고 싶어요. 바운디드 빌로우가 아님을 보이고 싶습니다. 바운디드 빌로우라고 하자. 그러면 로우 바운드가 있겠네. 여기 쓴 거랑 좀 다르게 썼죠. 로우 바운드가 있겠네. 근데 그 로우 바운드가 무지무지 클 수 있으니까 0. 로우 바운드가 혹시 작으면 n-1. 이 두 개 중에 작은 숫자를 생각을 하면 얘는 0이거나 m보다 작은 수니까 S1에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0보다 작은 수니까 S1에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는 m보다 작잖아요. 그치? 그래서 로어 바운드가 될 수가 없다. 왜? S에 있는 원소들 중에 우리가 어떤 실수 m을 가져오더라도 그 m보다 작은 게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익숙해지면 이런 거는 그냥 안 보고 해도 됩니다. 증명을 해라. 그러면 증명을 하고요. 하나씩 천천히 써서 증명을 해보고 나머지 이제 오히려 뒤에는 증명할 것들이 많으니까 집합을 보면 집합이 엄청 희한하게 생겼으면 증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눈으로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 집합도 봐봅시다. 얘는 수직선 상에 그리면 전부 양수 같다. 0이 S3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작거나 같다. 즉 바운디드 빌로우네. 맞죠? 바운디드 빌로우예요. 이거 아까 뭐라 그랬나요? 바운디드 어보브도 되고 바운디드 빌로우도 되면 그냥 바운디드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얘를 이렇게 살짝 지워도 됩니다. 양방향이 다 되니까. 그쵸? 얘는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의 모임이잖아요.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다 큰 거네. 바운디드 어보브도 되고 바운디드 빌로우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래는 자연수 집합은 뭐 마이너스 100보다는 다 원소들이 크잖아요. 바운디드 어보브는 안 되지만 바운디드 빌로우는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제 보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이 S3랑 S4는 바운디드고요. S2도 바운디드고요. 1, 5는 한쪽은 바운디드지만 한쪽은 바운디드가 아니잖아요. 바운디드 어버브고 빌로우가 아니거나 빌로우가 어버브가 아니거나 둘 다 언바운디드입니다.
그래서 집합에 한계가 없어요. 얘는 양수 방향으로 한계가 없고 1번은 음수 방향으로 한계가 없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인데 길게 한 이유는 이 개념이 해석학에서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어렵지 않게 넘어갔다고 칩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집합이 바운디드 어보브다, 바운디드 어보브가 아니다 이런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이 개념 하에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무지무지 중요하고, 그러니까 앞의 정의는 그냥 집합의 성질, 이거는 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에 대응되는 원소 하나에 대한 정의예요. 그 원소는 S에 있을 수도 있고 S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S가 집합이에요. 그래서 S가 실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합시다. 근데 바운디드 어보브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 뭐 방금 배운 거네. 그래서 S의 모든 원소보다 크기로 봤을 때 큰 원소가 최소한 하나는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작은 것에 우리가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찾기는 쉬운데, 어떤 의미에서 찾기는 쉬운데 집합이 주어졌을 때 찾는 것보다 증명해서 쓸 때 훨씬 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어퍼 바운드 있죠. 원소 S에 있는 원소들보다 조금 더 큰, 그 S에 있는 모든 원소들보다 큰 원소, 그것 중에 가능한 한 제일 작은 걸 생각을 해서 그걸 우리가 수프리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수프리멈은 간단해서 쓰기 좋고요. 좀 더 길지만 이해하기 편한 거는 이겁니다. 리스트 어퍼 바운드. 어퍼 바운드 중에 최소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S의 원소들을 다 봤을 때 그것들보다 큰 놈들 중에 제일 작은 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당연히 로어 바운드에 대해서 마찬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로어 바운드에 대해서는 짧게 하고 어퍼 바운드에 대해서는 천천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U가 어퍼 바운드여야 돼요. 왜? 리스트 어퍼 바운드. 어퍼 바운드 중에 제일 작은 거니까 어퍼 바운드여야지. 어퍼 바운드 중에 제일 적은 거라 그랬으니까 어떤 다른 어퍼 바운드를 가져오더라도 U가 제일 작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M이 어퍼 바운드면 그러면 U가 M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라는 이 두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 U를, 실수 U를 S라는 집합의 수프리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일 작은 게 두 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프리멈은 항상 유일합니다. 숫자 하나로 딸랑 나와요. 어퍼 바운드는 여러 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집합의 어퍼 바운드가 뭐 두 개일 수 있었지, 100개일 수도 있었지. 리스트 어퍼 바운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어떤 숫자가 있다 그러면 어퍼 바운드가 어떤 값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증명을 해야 되지만 증명 안 하고 실제로 수프리멈이 뭔가를 그냥 눈으로 딱 보고 얘기하는 건 쉬워요. 이게 뭔가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어퍼 바운드가 있으면 이 어퍼 바운드를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수프리멈 오브 S가 이게 수프리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프리멈을 줄여가지고 SUP
캐피털 S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개념 해석개론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엄청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다양한 것들에 비해서 무지무지 쉽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길을 잃어버리면 한 학기 동안 저를 원망하게 될 테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얘의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온 것들에 대해서 증명을 하든 뭘 하든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S라는 집합이 있다고 칩시다. 이 수직선상에 이렇게 S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 빗금친 것들을 모아가지고 S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얘는 제가 지금 이 빨간색으로 그린 건 S에 있는 원소들보다 전부 모든 S에 있는 원소들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빨간색들은 당연히 다 보이나? 아래쪽에 씁시다. 이런 빨간색들은 다들 어퍼바운드입니다. 맞죠? 그래서 어퍼바운드예요.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걸 택하고 싶어요. 아직은 뭐 증명이랄 건 없고 그림을 보면 얘가 제일 작은 거잖아요. 그래 보이죠? 얘를 우리가 수프리멈 오브 S라고 쓰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하얀색 빨간색이 수프리멈 오브 S예요.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 이것도 뭔가 이름이 있겠네. 얘는 이따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얘는 INFS라고 불러요. 네, 인피멈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거 봅시다. 얘를 보고 어퍼바운딩이 제일 작은 거 이거를 한번 추측해 봅시다. 아까 그 집합에서 추측해 봅시다. 어퍼바운드가 뭘까? 단 어퍼바운드를 얘기할 때는 조건 집합이 바운디드 어버브가 아니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S1은 바운디드 어버브네. 얘기할 수 있겠네. 2도 어퍼바운드, 3도 어퍼바운드, 10도 어퍼바운드였는데 제일 작은 게 뭘까? 쭉 내리다 보면 왠지 2 같네. 그쵸? 그래서 수프리멈이 2예요. 이거 지웁시다. 이거 아직 증명은 아닙니다. 증명은 이따 할 거예요. 뭐 어렵진 않지만 이따 할 거예요. 지금은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니까. 맞죠? 얘는 바운디드니까 바운디드 어버브도 되고 빌로우도 되잖아요. 어버브가 되니까 얘기할 수 있겠다. 수직선상에서 그리고 제일 큰 그 S를 모두 다 S에 있는 원소들보다 모두 다 큰 원소들 중에 제일 작은 거. 딱 봐도 2 같잖아요. 입니다. 수프리멈을 찾아라. 그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수프리멈이 2임을 증명해라.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이따 해봅시다. 저것만 가지고는 증명할 수 있지만 귀찮고 뭐 좀 이것저것 알고 나면 증명이 훨씬 간단한 경우가 많으니까. S3는 이거 점 다 찍어보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점점 줄어들잖아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네. 1이 제일 작은 것 같네. 맞죠? 얘는 루트 2 같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증명해야 돼요. 네, 나중에. 네, S5는 바운디드 어버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프리멈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왠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는 아니에요. 바운디드 어버브가 아닌 집합이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기만 하는 겁니다. 수프리멈은 실수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맞죠? 그래서 이거 CF 이렇게 쓰겠습니다. 만약에 S가 바운디드 어버브가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편의상 수프리멈을 그냥 무한대라고 씁니다. 편의상이에요. 편의상. 그렇게 쓰는 게 나으니까. 자, 아까 여기서 물론 이제 뒤에 이런저런 테크닉들을 알고 나서 증명하는 게 편하긴 하지만 이 집합 5개 다 하면 좋은데 몇 개는 여러분이 숙제로 하면 되고요. 첫 번째 집합에 대해서만 우선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되게 뻔해 보이잖아요. 2가 제일 작아 보이는데 저거 증명을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E가 이 두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명확히 보여줄 것.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을 주장을 합시다. 수프리멈 오브 S1. S1이라는 집합 이렇게 써보죠 뭐. X인데 X가 2보다 작은 실수들의 모임. 얘가 2다. 이거를 증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머지 5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쉬운 얘기를.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이 2라는 숫자가 어퍼 바운드임을 보여야 됩니다. 맞나? 당연하지. 이거 S1 이거 아까 어딨어? 이 집합 아까 우리가 S1이라고 했었죠? 얘가 왜 되지? 땡땡 하고 써봅시다. 왜? 이무의 Y에 대해서 S1에 있는 어떤 원소를 뽑아도 Y가 2보다 작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퍼 바운드네? 맞죠? S1에 있는 모든 원소들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어퍼 바운드가 있다고 칩시다. 이걸 보여야 되잖아요. 만약에 M이 어퍼 바운드라고 칩시다. 만약에 M이 어퍼 바운드라고 하면 그러면 M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보다 다 커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은 숫자를 잡아도 자, E 마이너스 입실론 이 숫자는 2보다 조금 작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S1 안에 있네. 맞죠? 얘보다 M이 커야 됩니다. 그쵸? 자, 우리가 한 일이 뭔가 봅시다. M이 어퍼 바운드니까 이 M은 S1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우리가 E는 이 안에 안 들어있습니다. 근데 2보다 2에서 조금만 빼면 이 숫자는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입실론을 잡더라도 2에서 입실론만큼 뺀 이 숫자는 S1의 원소이므로 M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맞죠? 이거 돼야 돼요. 이거 뭐야?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다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뭐지? 우리 저번에 한 거다. E-M이 전부 입실론보다 작아요. 결론은 써볼까요? 따라서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E-M이 입실론보다 작은 거예요. 모든 양수에 대해서 이게 돼야 되니까 따라서 E-M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즉 M이 2보다 커야 됩니다. 우리가 보인 것 2가 어퍼 바운드라는 걸 보였습니다. 어떤 어퍼 바운드가 있어도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아, 어퍼 바운드면 2보다 크거나 같구나. 2는 어퍼 바운드구나. 여기에 있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는 우리가 그래서 눈으로 딱 보면 수프리멈이 뭔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맞죠? 근데 증명을 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이걸 하나하나 다 해줘야 돼? 미치겠죠. 익숙해지고 나면, 예를 들어, 한 첫 번째, 두 번째 퀴즈 정도를 넘어가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알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 정도까지는 안 써도 되게, 시험 문제나, 책이나, 숙제나 나갈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해석계로는 책의 초반에는 이런 것들을 다 무지무지하게 증명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정도는 알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아주 간단하지만 간단한 증명을 익혀놓는 게 중요해요. 자, 근데 이 정의를 보면 이 정의만 가지고는 조금 헷갈렸습니다. 이거 증명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 예제들 볼 거긴 하지만 당장 필요하진 않으니까 지워버립시다. 인피홈도 구해야 되는데 이따 쓰죠 뭐. 우리가 아까 이렇게
바운디드 어보브 집합에서 수프리멈이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써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2번 조건은 이렇게 쓰기는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증명할 때 조금 편해지려면 알고 있는 명제에 동치 조건들이 많으면 좋으니까 A고 B고 C고 D가 전부 다 동치다 이러면 우리가 수프리멈이 뭐라는 걸 보일 때 A를 써도 되고 B를 써도 되고 뭐 C를 써도 되고 그러니까 명제는 동치가 많으면 좋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수프리멈의 동치 조건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해봅시다. 아까 길게 썼던 거를 이번에는 좀 짧게. S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쓰면 R의 부분집합이면서 난empty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가 바운디드 어보브라고 칩시다. 바운디드 어보브여야 수프리멈을 정의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U라는 원소가 수프리멈이란 동치 조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U가 수프리멈 S라는 거랑 동치 조건이 if and only if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거다 라고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을 그냥 쓴 거예요. 캐피털 S에 있는 모든 원소들보다 크거나 같을 것. 맞네. 이거 그냥 어퍼 바운드라는 얘기를 그냥 쓴 것 뿐이네. 맞죠? 두 번째 얘기는, 자, 어퍼 바운드는, 자, 여기 두 번째를 봅시다.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어퍼 바운드는 모두 U보다 크거나 같을 것. 이 말이 뭐였지? S의 어퍼 바운드는 전부 U보다 크거나 같을 것 이라는 얘기였고요. 얘를 보면 이런 얘기로도 할 수 있습니다. U보다 작은 것은 절대로 어퍼 바운드가 아닐 것 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2번 여기에 있는 이 2번 명제랑 똑같은 거죠. 어퍼 바운드는 모두 U보다 클 것. 컨트라파지티브를 하면 U보다 작은 애는 전부 어퍼 바운드가 아닐 것. 자, U보다 작은 애는 어퍼 바운드가 아닐 것을 써봅시다. 만약에 U보다 작은 누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 책에 이렇게 누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이거거든요. 뮤, 뉴 그리스 문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 문자긴 한데 이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U랑 누를 쓰면 맨날 헷갈리니까 이거 뭐라고 쓸까? X라고 써봅시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U보다 작은 애는 어퍼 바운드가 아닐 것이었습니다. 어퍼 바운드가 아니려면 뭐 해야 돼? 걔보다 큰 게 있어야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명제가 별거 아닌데요. 이걸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그냥 이거예요. 저런 그림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S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2번이 뭘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U가 수프리멈이란 얘기는 그림으로 보면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U보다 작은 애는 어퍼 바운드가 아니다. U보다 작은 애를 우리가 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퍼 바운드가 아니니까 S에 있는 어떤 원소가 X보다 커야 되잖아요. X랑 비교해 봤을 때 X보다 큰 원소가 S에 있어야겠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뽑은 거예요. 이 수직선에 있는 말을 수식으로 쓴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아주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1번 얘기는 U가 어퍼 바운드다. 2번 얘기는 U보다 작은 애는 절대 어퍼 바운드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은
U보다 작은 애보다 좀 더 큰 S의 원소가 있다 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그 두 얘기를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동치라는 게 1, 2번의 동치 조건이 여기에 있는 1, 2번이니까 참이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1, 2번을 그냥 다르게 해석한 것 뿐입니다. 이거를 물론 다음처럼 해석을 하면 좀 더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U를 어퍼 바운드로 갑시다. 그래서 화끈하게 1번 조건은 이미 준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두 조건이 동치입니다. 우리 이거 저번에 얘기했죠. 다음 두 조건이 동치다. 더 마지막으로 쓰는 겁니다. The following are equivalent. 다음 조건들이 동치다를 그냥 이렇게 줄여서 TFAE로 쓰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어퍼 바운드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퍼 바운드가 있으면 바운디드 어보브라고 얘기를 했고, 바운디드 어보브면 수프리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U가 수프리멈이다. 어퍼 바운드 중에 제일 작은 놈이다. 라는 거랑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동치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이렇게 생긴 명제를 우리가 해석개론에서 엄청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명제를 앞에 있는 정의보다 쓰는 게 더 편해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S1의 수프리멈이 2라는 걸 증명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제를 쓰고 얘기를 해봅시다. 보면은 사실 당연한 건데요. 그래도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x가 있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x가 u랑 u-입실론 사이에 있어야 된다. 라는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2번을 증명을 하기 전에 2번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번 조건이 뭔가요? 아까 이 그림 있네. 이 그림에서 저 수프리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수프리멈이 있으면 뭘 해야 되나? 우리가 수프리멈에서 조그만 수만 빼면, 입실론만 빼면 수프리멈이 아니잖아요. 왜? 얘는 어퍼 바운드 중에 제일 큰 놈이니까. 그래서 어퍼 바운드가 아니에요. 어퍼 바운드가 아니니까 얘보다 큰 애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요? 맞죠? 이 조건은 왜 필요하지? 작고 나갔다는 U가 어퍼 바운드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조건입니다. 여기 U가 S의 어퍼 바운드라며, 그러니까 X를 우리가 뽑으면 뒤에는 자동으로 나와요. 근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써놓은 것 뿐입니다. 이거 없어도 똑같아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U가 여기 있어요. 여기는 U2가 수프리멈처럼 있다고 칩시다. 첫 번째 U1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 중간에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실론을 조금만 빼. U1 마이너스 입실론을 조금만 빼.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S의 원소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지? S의 가장 큰 놈이랑 사이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수프리멈 혹은 리스트 어퍼 바운드 혹은 최소 상계가 아니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U2 같은 경우는 S에 딱 붙어 있잖아요. S에 딱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빼봅시다. 어떤 입실론을 가져와도 조금만 빼봐요. 여기에 U2 마이너스 입실론을 해봐요. 그래도 이 둘 사이에 원소가 있는 거예요. 맞죠? 여기에 어떤 게 있긴 있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이 명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거긴 한데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별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런 걸 증명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했나요? 명제 둘이 같다, 집합 둘이 같다를 증명할 때랑 똑같아요.
명제 둘이 같다는 걸 증명하려면 동치를 막 멋있게 보여도 되지만 제일 간단한 거 1이면 2임을 보이고 2이면 1임을 보이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1이면 2임을 보여봅시다.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2번 명제를 보면 입실론이 있으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x가 있다. 존재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실론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x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그쵸? 입실론이 있다고 가정을 먼저 해야 돼요. let 입실론 be greater than 0. let 입실론 be positive. 입실론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아까 저 그림에서 사실 증명을 다 했어요. 이 그림에서 증명이 다 된 건데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아무도 못 알아봐요. 채점하는 입장에서도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디어는 저거고 저걸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u 마이너스 입실론은 u에서 양수를 뺀 거잖아요. 얘는 u보다 작아요. 맞죠? 당연하죠. u에서 어떤 조그만 수를 u에서 수를 뺐는데 u랑 같으면 안 되지. u가 수프리멈 혹은 리스트 어퍼 바운드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어퍼 바운드가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 얘가 어퍼 바운드가 제일 작은 거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건 어퍼 바운드가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u보다 u 마이너스 입실론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u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큰 s 프라임이 있는 거예요. u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큰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저 위에서 s 프라임, 아래 명제에서는 x가 있는 겁니다. 바로 위에 있는 렘마에 의해서 이거 뭐 굳이 쓸 필요 있나? 바로 위에 있는 렘마에 의해서 u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큰 x가 존재한다. 됐죠? x가 u보다 작거나 같은 건 당연하잖아요. 왜? 얘는 이미 캐피털 S의 어퍼 바운드였으니까. 따라서 두 번째 컨디션이 성립한다. 이거 증명했으니까 방금 보인 게 뭐예요? 1이면 2다 라는 걸 보인 겁니다. 2이면 1이다를 한번 보여봅시다. 비슷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것. u가 수프리멈을 보이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정의처럼 어퍼 바운드고 다른 모든 어퍼 바운드가 u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이든가 바로 위에 렘마처럼 어퍼 바운드고 u보다 작은 모든 숫자는 어퍼 바운드가 될 수가 없다 를 보이던가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증명은 간단한데 여기서는 보통 증명을 할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 컨디션 쓰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u가 2번 컨디션을 만족하는 어퍼 바운드라고 하자. 안 써도 되는 명제인데 책 보면 꼭 써져 있어요. 왜냐면 2번을 만족하면 1번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한글로 생각을 해봐도 2번을 만족하는 u가 있다고 하자 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거 그대로 쓰는 겁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2번을 만족하는 어퍼 바운드가 있다고 하자 라고 단순히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v가 u보다 작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입실론이라는 숫자를 u-v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u보다 작은 v는 어퍼 바운드가 안 된다 를 보이고 싶어요. 여기 u가 있고 여기가 s가 막 있어요. u보다 작은 v를 우리가 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퍼 바운드가 안 된다는 거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2번 조건을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네. u에서 딱 이만큼만 빼보자.
그러면은 2번 조건에 의해서 얘 사이에 x가 있잖아요. 그 x는 2번 조건에 의해서 u-입실론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걔가 v잖아요. 그래서 S의 원소 중에 V보다 큰 게 있으니까 V는 어퍼바운드가 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대로 쓰면 돼요, 증명이. 자, 두 번째 컨디션에 의해서 우리가 X라는 원소가 존재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U-입실론보다 X가 큰 뒤에 있는 조건 다 만족하는데 우리가 그 수많은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만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썼습니다. 뒤에 less than or equal to u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u-입실론이 v잖아요. 자, 우리가 보인 것 u보다 조금 작은 v를 가져오면 v는 어퍼바운드가 될 수 없다. 왜? v보다 큰 놈이 있으니까. 이걸 보인 겁니다. 따라서 v는 어퍼바운드가 절대 될 수 없다. 맞죠? u보다 작은 애는 어퍼바운드가 될 수 없다. 즉 모든 어퍼바운드는 u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보인 거예요. 따라서 수프리멈의 정의, 리스트 어퍼바운드의 정의, 상한의 정의를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u는 수프리멈 오브 s가 됩니다. 별거 없죠. 자,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정리들의 거의 끝이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뒤에 강력한 얘기가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건 증명은 아니니까요. 자, 그래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걸 살짝 바꾸려고 합니다. 얘를 어퍼바운드에서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어퍼바운드 대신에 로어바운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S의 모든 원소보다 작은 원소들 중에 제일 큰 애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이 정의를 그대로 씁시다. 그대로 쓰면서 바뀐 것만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여러분은 노트를 정리할 땐 다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S가 non-empty subset인데 bounded below라고 하자. 그래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다 보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S에 있는 모든 원소들보다 작은 원소가 있는 겁니다. 맞죠? 자, 우리가 이 U라는 원소를 수프리멈 대신에 인피멈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있으면 우리가 INF라고 표시를 하고 싶어요. 인피멈 오브 S라고 표시를 하고 싶어요. 줄인 걸로. 이거는 하한 중에 제일 큰 것. 하계 중에 제일 큰 것. 리스트 어퍼 바운드 대신에 로우 바운드 중에 제일 큰 것. 그레이티스트. 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의할까요? 앞에서 크다 작다만 바꿔주면 되겠네. 어퍼 바운드 대신에 로우 바운드일 것입니다. 뭐 별거 없죠. 임의의 로우 바운드가 있으면 걔보다는 클 것. 만약에 스몰 m이 로우 바운드라고 하면 그 스몰 m보다는 u가 커야지. 로우 바운드가 제일 큰 거니까. 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인피멈의 정의예요. 그래서 로우 바운드가 있어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증명을 했는데 뭐 이런 렘마나 앞에 있던 것들이나 다들 똑같은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이렇게 쓰면 더 간단하겠습니다. 이거 뭐라고 써요? 얘는 아까 앞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이거 똑같은 것들을 이렇게 두 번째로 썼잖아요. 여기서는 뭐라고 썼냐면 m이 리스트 어퍼 바운드다. U가 리스트 어퍼 바운드다. 그럼 U보다 작은 건
어퍼 바운드가 안 된다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우 바운드면 다 U보다 작다. 그럼 U보다 큰 애는 절대로 로우 바운드가 안 된다. 그겁니다. 그 얘기를 쓰면 만약에 V가 여기도 저기도 X로 썼으니까 똑같이 써볼까요? X가 U보다 크면 절대로 로우 바운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뭐야? U가 있는데 X가 있어요. 그러면 S가 막 이렇게 있으면 X보다 작은 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S가 있어서 X가 아니지. S 프라임이 X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아까 위쪽 렘마에서 썼던 것들을 그대로 쓴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 그대로 썼다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위에는 로우 바운드는 다 U보다 작거나 같다. 똑같은 얘기. U보다 큰 놈은 절대로 로우 바운드가 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써봅시다. 이것도 앞에 있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얘기를 그냥 쓰는 겁니다. 자, S가 공집합이 아니고 아래 부분집합이고 바운디드 빌로우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 누가 인피멈 S의 동치 조건 아까 렘마랑 쓰는 거랑 똑같아요. 우선 누는 로우 바운드여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 만약에 V보다 큰 뮤가 있다. 그러면 얘는 로우 바운드가 되면 안 됩니다.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썼네요.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썼는데 이 두 번째 조건은 아까처럼 입실론 델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2번 조건만 그대로 다시 쓰는 겁니다. 이무에 입실론이 있으면 x가 있어서 누랑 누 플러스 입실론 사이에 x가 있다 라고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증명할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저 앞에서 수프리멈에 대해서 똑같은 걸 증명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명제를 천천히 보고 이제 수프리멈이랑 인피멈에 대해서 감을 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수가 이 수프리멈에 대해서 크리티컬한 성질 하나를 만족한다 라는 얘기를 다음 시간에 처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제를 딱 두 개만 봅시다. 근데 그 두 개는 아까 앞에서 했던 예제들이에요. 첫 번째, 뭐 엄청 간단한 예제입니다. 첫 번째, 아까 이런 집합 봤어요. x인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때는 어떻게? 인피멈 어떻게? 바운디드 빌로우가 아니잖아요. 인피멈은 뭐야?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운디드 빌로우가 아니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쓰는 거예요. 두 번째, S2가 아까처럼 n분의 1이라고 칩시다. 이게 x4였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잠깐만. S3였습니다. 자, 물론 증명을 해야 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증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인피멈이랑 수프리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봅시다. 뭐 1, 2분의 1, 3분의 1 점점 가고 0은 포함이 안 돼 있는 이런 집합이잖아요. 증명은 우리가 할 거예요. 근데 증명하기 전에 직관을 짚는 게 중요하니까 직관을 한번 봅시다. 1보다 큰 애는 다 상한이잖아요. 어퍼 바운드잖아요. 그 중에 제일 적은 건 당연히 1이겠네. 1이 수프리멈 오브 S가 되겠습니다. S3. 로우 바운드는 0보다 작은 것들은 다 로우 바운드가 되잖아요. S3에 있는 모든 논소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안 되지. n분의 1이 0으로 우리가 수렴한다는 걸 알잖아요. 아직은 수렴이라는 개념을 엄밀하게 정의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 있으면 로우 바운드가 안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인피멈은
0일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뭐지? n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0보다 조금 큰 애가 있으면 만약에 0보다 조금 큰 입실론이 있으면 얘가 로우 바운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0보다 작은 게 다 아니지. 로우 바운드면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증명하든가 0보다 크면 다 로우 바운드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뭐지? 이겁니다. 이 명제입니다. 어떤 n이 있어서 n분의 1이 입실론보다 작아야 된다. 맞죠? 이게 무슨 말이지? S3의 원소 중에 입실론보다 작은 게 있다는 거예요. 왜? 로우 바운드가 아니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것보다 다 작은 게 아니잖아요. n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될 것 같죠. 여기에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우리가 나중에 바이 뭐라고 쓰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프로퍼티예요. 알키미디안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많은 걸 하진 않았지만 개념을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바운디드 어보브, 바운디드 빌로우, 바운디드 어보브고 바운디드 빌로우인 집합들에 대해서 수프리멈, 인피멈. 수프리멈과 인피멈은 각각 어퍼 바운드 중에 제일 적은 것, 로우 바운드 중에 제일 큰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개념들은 해석학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해석학이 기본적으로 실수를 다루는 학문이라서요. 그래서 이 전 영상 안 봐도 되지만 이 영상은 이거 강의 노트 꼭 다시 한번 보고 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